삼각 함수를 하기 전에 삼각 B는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중3 때였던 삼각 B. 기억이 나? 안 나? 연우도?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럼 삼각 B부터 다시 합시다. 네? 3학년 2학기 때. 원 전에. 3학년, 여러분 교과로 보면 3학년 2학기 첫 단원이었죠? 그거 이제 원 배우고, 마지막에 통계 배우고. 삼각 B는 정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중에 두 변의 길이 B를 묻는 게 삼각 B예요. 그래서 빗변 길이를 C라고 부르고 여기 높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높이를 B라고 하고 밑변을 A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각을 X,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기준각이 되는 건데 90 왼쪽에 놓인 각, 기준각. 이런 모양에서 사인하고 옆에 각을 붙여요. 이건 이제 하나의 정의된 약속된 기호입니다. 이 안에는 이 사이가 사인과 x는 곱하기 아니에요. 그냥 사인에다 각도를 붙여서 하나의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인 거죠. 사인 x의 정의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 두 변의 길이 비율 중에 어떤 걸 물어보냐면 빗변분의 높이. 얘가 사인의 정의예요.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 이거 왜 그러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건 정의니까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셨죠? 네. 일단 이게 정의고. 그 다음은 특수각. 특수각 다 기억해? 삼각비의 특수각. 그래요? 코사인 30 얼마예요? 탄젠트 60. 1. 어우! 윤우가 잘 기억이 안 난다도 이걸 잘 기억하네? 사인 45.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동안이 이렇게 이렇게 머쓱해 할 필요 없어. 까먹은 거니까 다시 하면 되는 거라. 근데 외울 때는 이런 느낌으로 외우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다 분모의 1을 가지죠. 그러니까 외우는 방식인데 여러 가지 외우는 방식이 있겠지만 사인은 값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코사인 값은 반대로 사인은 값이 쌓여가는 거라면 코사인은 값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배열해요. 루트 4, 루트 3, 루트 2, 루트 1, 루트 0. 물론 이런 것들은 0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고 얘는 2분의 1로 기억하고 얘는 1로 기억하겠죠. 이렇게. 탄젠트 0은 0이고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런 다음에 계속 루트 3을 곱해가죠. 1. 다시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 그 탄젠트 90은 값을 구할 수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값이에요. 사인 0, 코사인 0, 탄젠트 0, 그 다음에 사인 90, 코사인 90, 탄젠트 90은 의미상 그냥 이렇게 보통 설명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각이 있으니까 두 개의 반직선을 벌리면 되는데 0도나 90은 두 개의 반직선을 벌릴 수 없는 상태라 그냥 느낌만 살리는 거예요. 왜 저런 값이 나타나는지. 직각삼각형, 여기서 이 각이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각이 0이면 원래는 여기 있는 밑변과 빗변이 붙어 있는 상태고 높이는 0인 상태죠.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이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으니까 여기를 1로 보면 여기도 1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각도는 0도인 거고 이 높이는 0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 1분의 0, 0이 나오고 코사인은 1분의 1, 1이 나오고 탄젠트는 1분의 0,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90은 이번에 이 각도가 90인 거예요. 저 각도가 90이 되면 그림상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말이 안 되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90, 이 각이 90이에요. 그럼 이번엔 이변 길이 같고 밑변이 없는 상태죠. 밑변이 0인 상태예요. 사인은 1분의 1, 코사인 90은 1분의 0, 0, 탄젠트 90은 0분의 1, 0분의 1이라는 값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탄젠트 90은 값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 이게 기본적인 삼각비의 약속이니까 이 정도, 지금은 뭐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비랑 다르게 삼각함수는 이 삼각비에 x값이 주어짐에 따라 일단 예를 들어 사인을 이 각이 주어짐에 따라 사인 각, 코사인 각, 탄젠트 각 이렇게 주어지면 그 각이 주어진 삼각비는 하나의 값을 나타내요. 그럼 각 하나에 이 전체 수가 나타내는 값 하나, 각 하나에 값 하나 이런 식이다 보니까 여기다 x를 주면 x라는 각 하나에 그때 만들어진 삼각 b의 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함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 일반각을 배운 게 아니었죠. 함수를 정의하려다 보니까 이 각이 무한히 확장돼서 실수 전범위에 나타나야 그래프를 완성해서 그릴 수 있으며 그 완성된 삼각 함수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하기 위해서 이 각을 일반각 확장하는 거죠. 각을 양각, 음각 그렇죠? 그게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삼각 함수라 정의할 텐데 그럼 삼각 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떤 것들이 정의로 만들어지자는 건데 그림이 좀 이렇게 사분면이 있어요. 사분면에 원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X축의 양의 방향이 보통은 시초선이라고 그랬죠. 특별한 말 없으면 얘가 시초선이에요. 각을 나타내는 두 개의 반직선 중에 기준이 되는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반직선이 동경이죠. 근데 그 동경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책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동경이 1사이냐 2사이냐 3사냐 4사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경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원과 동경이 만나는 교점이 있죠. 이 교점에다가 점 P를 잡아요. 그럼 점 P X좌표하고 점 P의 Y좌표가 있을 텐데 이 점 P에서 X축 방향으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사인의 정의, 코사인의 정의, 탄젠트의 정의가 나타나요. 이 회전한 각을 X라고 합시다. 이 X는 일반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각 처리한 게 아니고 몇 바퀴 돌았든 이란 뜻이에요. X라는 일반각일 때 사인의 정의는 한글로 쓰면 이래요. 동경 길이 분의 Y좌표. 삼각 B는 길이, 그러니까 삼각,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로 나타나는데 얘네는 좌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경 길이분의 Y좌표. 동경 길이는 여기를 말해요. 원점에서 이 점 P까지 이르는 이 빗변의 길이. 동경 길이. 근데 이 동경 길이를 R로 둡시다. 그다음 여기 있는 X좌표를 X라 두고 Y좌표를 그냥 편의상 Y라 둘게요. 그럼 사인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R분의 Y. 코사인의 정의는 코사인 X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느낌상 좀 전에 배웠던 삼각비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그게 삼각비, 예각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회전한 일반각에서 좌표 평면에서 나타나느냐 그 차이점인 거지. 그럼 동경 길이 R분의 X좌표, X. 그 다음에 탄젠트 X. X좌표분의 Y좌표. 줄여서 X분의 Y. 앞으로는 이 세 개의 값을 나타내는 이 함수를 일반적으로 삼각함수라고 정의해요. 나중에 삼각함수는 이거 세 개 말고도 이들의 역수값도 배우게 될 텐데 일단 기준은 얘네 셋이라는 거죠.
자, 각의 사인, 각의 코사인, 각의 탄젠트를 붙이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요. 동경기름의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매긴 얘네를 삼각함수라고 정의합니다. 아셨죠? 네. 자,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배운 거고요. 이건 삼각함수 값의 부호. 좀 전에 이제 배웠던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도 괜찮은데, 사분면이 그려놨을 때, 동경이 몇 사분면이 놓이냐에 따라서 그때 동경이 놓여있는 상태에서의 삼각 함수값,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의 부호를 정할 수 있어요. 동경이 만약 1사분면에 놓입니다. 그럼 동경이 이렇게 1사분면에 놓였다고 칩시다. 이게 동경의 끝점이고 전피에 x좌표, y좌표가 있어요. 이랬을 때. 그럼 보통은 얘를 정의하기 위해서 x축의 방향으로 수선을 내려서 모양상은 직각삼각형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경 길이,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인데 1사분면에서 동경이 놓이게 되면 x좌표도 양수가 되고 y좌표도 잘못 썼잖아. x좌표도 양수가 되고 y좌표도 양수가 되고 동경 길이는 기본적으로 양수입니다. 길이니까. 그럼 이러다 보면 사인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양수분의 양수, 양수가 나오고 코사인은 양수분의 양수, 탄젠트도 양수분의 양수. 1사분면에서 동경이 놓이게 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양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얘네 부호가 전부 다 양수. 그래서 얘를 보통 모두 양수니까 그냥 올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 만약 동경이 놓이게 되면 동경 끝점에서 x축 쪽으로 수선을 내려요. 자, 동경 길이 양수, y좌표 양수. 근데 x좌표가 음수네요. 다시 말하자면 삼각비는 길이를 나타내지만 삼각함수는 좌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인은 양수분의 양수, 양수예요. 근데 코사인은 양수분의 음수, 그렇죠? x좌표분의 y좌표, 동경 길이분의 x좌표니까 음수.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음수분의 양수, 음수가 돼요. 결론 2사분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중에 사인만 유독 양수고 나머지 다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모두 다 음수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3, 4분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동경 길이 양수, x좌표 음수, y좌표도 음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 r분의 y 음수, 코사인, r분의 x 음수, 탄젠트, x분의 y 음수분의 음수, 얘는 탄젠트만 양수가 되네. 4, 4분면에 동경이 놓이게 되면 그때는 r, 여기 y좌표가 음수, x좌표는 양수. 그럼 사인은 r분의 y 음수, 코사인은 r분의 x, 이거 양수. 탄젠트는 x분의 y, 얘는 음수. 그럼 코사인 값은 양수, 나머지는 다 음수. 그러니까 4분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부호가 좀 바뀌는데 1, 4분면은 전부 다 양수, 2, 4는 사인만, 3, 4는 탄젠트만, 4, 4는 코사인만. 그래서 외울 때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올, 사, 탄, 코. 그래서 얼싸, 안, 꼬라고. 나도 이게 책에도 나와 있잖아. 기억한다. 근데 이게 나도 저렇게 배웠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도 저렇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냥 따라해. 그래서 네 그러면 얼싸안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저것보다 더 이 사분면에 대한 부호를 정하는 그 방식을 쉽게 이해하는 얘가 적절한 게 이거보다 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수십 년이 질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싸안고로 기억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만 저렇게 기억할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르게 기억하겠죠. 뭐 설마 뭐 일본인이 얼싸안고를 기억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풀어봅시다, 문제. 필수예제 6번 문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원점과 점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를 했을 때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의 값을 계산하시오. 1번. 몇 사분면 각이에요?
점 P가 몇 사분면에 놓여 있는 거죠? 4사분면. 그죠? 4, 마이너스 3이니까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4. 얘가 마이너스 3. 여기 4, 마이너스 3. 그럼 세타라는 각은 이 각이 아닙니다.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고 동경이 움직였을 때까지니까 이만큼을 세타라고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이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얘가 세타가 아니고 여기 삼각형 안에 있는 게 세타가 아니고 이게 X축 양의 방향에서 시초선을 움직인 얘가 세타다라는 거죠. 써놨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배운 대로 사인 세타의 정의는 동경 길이분의 y좌표. 동경길을 구해야 되는데 동경길은 양수죠. 이 길이 4. 이 길이는 좌표는 마이너스 3이지만 길이는 플러스 3이니까 이 길이는 3, 4, 5의 조합인 5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동경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은 동경길이분의 x좌표. 일단 2 곱해놨네요. 1을 곱하겠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 얘는 5분의 8. 둘을 더하면 5분의 5. 네, 1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6분의 7파이 호두법의 각이죠. 아직 우리가 호두법 익숙하지 않죠. 계산할 때는 60분법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바꿀 때는 6분의 7 파이 자리 대신에 뭐 대입해요? 180.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호두법에서 파이 라디안은 60분법에 180도랑 같다. 이유는 이런 거였죠?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복습 삼아. 반지름 길이가 R인, 네, 부채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반지름 R만큼 이렇게 호의 길이를 연장시켜요. 그 호의 끝점을 중심으로 이으면 이때 만들어지는 중심각이 반지름 R에 대한 네, 호두법의 각 1라디안이 되고, 반지름이 2R이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각은 2라디안. 반지름이 3R이 되면 그때는 3라디안. 이렇게 돼서 이만큼의 반지름 길이를 가지고 반지름 확장해서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이만큼이라는 게 반운의 둘레잖아요. 원둘레는 2파이R인데 반운의 둘레는 파이R이 되죠. R일 때는 중심각이 1라디안, 2R일 때는 2라디안, 3R일 때는 3라디안, 그럼 파이R일 때는 파이라디안. 파이라디안과 180도는 네, 같은 각이다. 호두법의 파이는 60도법의 180이 된다. 여기 파이 자신의 대신에 180을 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이계산법은 아니고 원래는 이계산법이죠. 여기 뒤에 1라디안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1라디안을 파이 곱하기 1라디안. 이게 파이 라디안이거든요. 이게 180도예요. 따라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랑 같다가 돼요. 요 뒤에 6분의 7 파이 라디안이 생략됐는데 그 1라디안이 이만큼이니까 거기다 이걸 갖다 붙인 거죠, 사실은. 이걸 계산하시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건데 불편하잖아요. 그냥 파이 자리 대신에 180을 집어넣어서 이거 마치 곱셈인 것처럼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약분하면 210도가 돼요. 210이면 몇 사분면이죠? 3, 4분면에서 180에서 30도만큼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은 X축 쪽으로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동경의 끝점에서 X축으로 수선을 내려서 직각선을 만들고, 회전각은 여기까지죠. 세타가 돌아간 위치는 여기까지예요. 30도니까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비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알죠? 이거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30도, 얘가 60도, 얘가 91대, 1대, 루트 3대 2. 그치? 그다음 이런 거. 90도, 45도, 45도. 1대 1대, 루트 2. 이런 거. 그런 거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변의 비례가 1대, 루트 3대 2. 길이는 그렇지만, 이제 삼각함수는 좌표점 표해야 되는데, 요만큼은 x좌표, 점 P의 x좌표, 마이너스 루트 3.
이만큼은 점 P의 y좌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래놓고 코사인 세타의 값의 정의 동경길이분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세타 x좌표분의 y좌표. 여기다 2를 곱했죠? 2를 곱해요.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다가 3을 곱했네요. 3 곱해요. 얘는 3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루트 3. 2를 빼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시오.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죠. 일단 마이너스는 좀 이따가 처리하고 4분의 3파이부터 처리해 봅시다. 4분의 3 곱하기 180도. 그럼 마이너스, 이거 약분하면 45도 남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35도. 그럼 동경의 회전각이 음의 방향으로, 라는 뜻은 시계 방향으로 135도를 움직인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45도를 더 갔으니까 동경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쨌든 동경이 이렇게 움직이긴 했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만큼. 근데 끝점은 x축점 수선을 내리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는 1대 1대 루트 2. x좌표 음수, y좌표 음수. 그래서 사인 세타는 동경길이 분의 y좌표. 동경길이 루트 2분의 y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코사인 세타는 똑같죠? 동경그림 y좌표. 마이너스 루트 2. 2분의 루트 2.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1. 얘네들이 뺐네요. 같은 각끼리 빼면 얘네들은 지워지고 정답은 1만 남는다. 자, 다음 같은 케이스를 동시에 만족하는 각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인데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정의할 때 사인, 코사인은 같은 부위면 확실하네.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근데 사인과 탄젠트는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부. 사인이 플러스면 탄젠트는 마이너스. 사인이 마이너스면 탄젠트는 플러스. 그럼 이게 위의 상황인지 아래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죠. 1번 상일 수도 있고 이 조건상 2번일 수도 있고. 근데 1번 상은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플러스고 탄젠트가 마이너스인 사분면이 있나요? 좀 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여기는 모든 상하함수가 다 양수. 얘는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라고 했는데 사인이 플러스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코사인이 양수일 때는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 그럼 지금까지는 1사분면만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1사분면 탄젠트 값은 플러스잖아. 마이너스일 일 없죠. 그럼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사분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립하는 이런 부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는 상가함수가 정의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2번 사인이 음수, 코사인이 음수, 탄젠트만 양수. 결론 탄젠트만 양수인 사분면을 찾으라는 얘기죠. 몇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이에요. 이건 탄젠트만 양수인 사분면을 찾으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3사분면이 정답이에요. 이것도 7-2번만 해볼까요? 밑에 있는 거. 3, 4분면의 각, 이거. 파이가 180이니까 180보다 크고 이걸 곱해보면 270이 되죠. 3, 4에서 뭐만 양이에요? 탄젠트만 양이고 나머지 다 음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음이네요.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죠. 얘는 빼기 양. 그럼 얘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그럼 제곱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게 음이면 바깥에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이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네, 이렇게. 지워지고, 네,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파트인데, 뒤에 또 상하함수 할 때 또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탄젠트가 정의대로 보면 그렇죠. 탄젠트의 정의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써지잖아요. 근데 코사인과 사인의 정의 보면 코사인의 정의는 동경길이분의 x좌표, 사인의 정의는 동경길이분의 y좌표 이렇게 표현되는데 분모 분자에 각각 r을 곱해보면 얘가 지워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과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랑 같고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탄젠트를 표현할 때는 이제 저식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상제관계식끼리서 뭐 이렇게 한자어로 뭐 그런 걸 배웠었는데 뭐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다. 그러니까 탄젠트를 사인 코사인과 연계시켜서 뭔가 관계를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바꿔준다는 거죠. 자, 이번 식은 매우 유명한 식이고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근데 저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상가함수의 정의할 때 동경의 끝점 얘를 점 P를 둬요. 얘를 x, y라고 합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럼 이게 동경길이 R, 이게 y좌표, y좌표냐 y로 쓸게요. 얘는 x좌표, x. 이 점 P를 표현할 때 저 x좌표, 이 x좌표는 코사인과 관련되어 있죠. 저 코사인, 이걸 세타로 할게요. 코사인 세타는 동경길이분의 x좌표. 따라서 저 x좌표라는 이 값은 뭐랑 같아지냐면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랑 같아져요. 그럼 사인 세타는 동경길이분의 x좌표, y좌표. 양변에 r을 곱하게 되면 y좌표는 r 곱하기 사인 세타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x좌표, y좌표라고 되어 있는 이 좌표점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점 P의 좌표를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점 P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앞으로는 점의 좌표를 상하함수로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 동경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x좌표, 동경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y좌표로 표현된다는 거. 자, 표현하고 나서 보니까 이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죠. 지금 여러분이 원의 방정식을 배우셨잖아요. 중심이 0,0, 반지름이 r짜리 원을 표현할 때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다 저 점 P에 있는 좌표 얘네를 대입해요. 그러면 r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플러스 r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이거 저번에 설명했었죠? 사인 세타를 제곱하시오 그러면 원래는 이 기호가 맞는데 가로치기 귀찮아서 사인 세타에 가로 안 치고 제곱하다 보면 이렇게 써주면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도를 제곱한 것처럼 보이거든. 이제 각을 제곱한 게 아니고 이 전체 사인을 정의한 거니까 얘 제곱의 위치를 가로를 생략할 때 제곱을 쓰고 싶으면 사인과 각도 사이에, 상하함수와 각도 사이에다 쓰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반지름 r의 제곱 하다 보니까 r제곱 약분돼요. 남은 게 뭐냐면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라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이 나타나죠.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아니면 이거를 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피타고라스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빗변 길이 r제곱 여기 있죠. 빗변 길이 r제곱은 여기 있는 이 밑변 길이 이거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과 같다. 피타고라스 성립해도 괜찮습니다. 자, 연습 문제.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간단히 해봅시다.
자, 사인과 코사인의 합의 제곱식, 차의 제곱식으로 나누면 뻔해요. 얘는 곱셈공 쓰는 겁니다. 그럼 S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그럼 얘랑 지워지고 2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아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얼마였죠? 1입니다. 정답은 2 이렇게.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과 연결해서 탄젠트를 풀려면 이거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야 되죠. 통분시켜요. 뺄셈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그럼 이거는 반대쪽 분모는 반대쪽 분자에 코사인의 제곱. 반대쪽 분모는 반대쪽 분자에 마이너스 S 1 마이너스 S. 분배 C 1 마이너스 S. 얘는 C 제곱 이렇게 분배해보면 마이너스 S 플러스 S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C 1 마이너스 S 여기는 이 C 제곱 플러스 S 제곱이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S 이렇게 약분이 돼요. 남은 건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남는다. 물론 이건 나중에 기호가 또 시컨 세타라는 기호가 있긴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식은 뭐 풀이법은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연산법이기 때문에 풀이가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나마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면 이거 있죠. 얘는 뭐랑 같아요? 이게 코사인 세타의 제곱 같으면 아시겠어요? 이게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1이잖아. 이 길이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를 정의할 때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고 거기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이렇게 분배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 그럼 이렇게 분배되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이렇게 약분되면서 사인 세타의 제곱이 남아서 이 답은 1 이렇게 처리되죠. 이렇고 참고로 이것까지 알아두면 더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인의 제곱 일단 다 쓸게요. 처음이니까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값이 1이잖아요. 이 식을 양변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나눠봅니다. 양변을.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써지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쓰고 나서 보니까 얘가 뭐가 돼요? 네,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제곱 플러스 1은 코사인 세타 제곱의 역수와 같다. 얘가 뭐랑 같으냐면 코사인 세타 제곱의 역수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걔랑 얘랑 곱했으니까 당연히 약분되고 1 이렇게 남는다고 봐도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중요하게 쓰이는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하게 써요. 나중에는. 자, 2번을 봅시다. 2번은 사실 위아래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는 게 좋은데 위아래 약분이 안 되는 상태라 이거는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쪽 분모 이쪽 분모를 곱한 것 1 플러스 S 곱하기 1 마이너스 S 분의 이거 반대 곱하다 보면 SC 1 마이너스 S 얘는 플러스 SC 1 플러스 S 이렇게 돼요. 그럼 분모는 놔두고 분자만 정리해보면 SC 마이너스 그냥 붙여요. 얘랑 그냥 분배하지 말고 얘는 붙이는 게 더 낫겠다. SC라는 공통인수를 빼내면 얘랑 덧셈 되죠? 1 마이너스 S 플러스 1 플러스 S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남은 건 분모에 1 마이너스 S의 제곱분의 2SC가 되고 분모는 다시 뭐랑 같아지죠? C의 제곱 같아요. 코사인의 제곱. 2SC. 그럼 여기 C 하나, 여기 C 하나 약분되고 남은 건 코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
그래서 2 곱하기 이만큼이 뭐죠? 탄젠트 세타. 2 탄젠트 세타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이거는 아무래도 코사인 세타로 묶는 게 낫겠죠? 그래서 C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이 가로 안에 이거의 제곱 1 플러스 2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세타 제곱. 이쪽도 플러스 1 마이너스 2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워지고 이렇게 남죠. 아까 잠깐 했었는데 C제곱 가로 2 플러스 2 가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었는데 좀 전에 했으니까요. 얘 뭐랑 같다고 그랬죠? 코사인의 역수. 그렇죠?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1. 얘는 C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1과 같으므로 얘랑 약분되고 정답은 2 이렇게 돼요. 한번 배워. 세타가 제2, 4분면 각이고 다음 식이 있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아마 이렇게 모양상 대각선 곱하는 형태죠. 분수식이 서로 같을 때는 이쪽 대각선과 이쪽 대각선을 곱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이쪽으로 곱하기 보게 되면 1 플러스 s는 2 마이너스 2s랑 같다. 넘기면 3s는 1과 같고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1과 같다. 근데 2, 4분면의 각이에요, 세타가. 그림을 그려주면 좋아. 방법이 이것도 풀이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 세타가 2, 4분면 각인데 사인의 정의가 뭐였죠? 동경 길이분의 y좌표. 그럼 동경 길이 3, y좌표 1 그런 느낌을 그리시면 돼요. 동경 길이 3, y좌표 1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만큼이 세타였을 때 x좌표를 정의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로. 얘는 2루트2죠? 그리고 이게 음수 방향이잖아. 왼쪽으로 x좌표니까 마이너스 2루트2. 따라서 지금 문제는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음수 빼놓고 유리화를 하게 되면 4분의 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어떤 방식이 또 있냐면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9분의 1 플러스 C 제곱은 1. 그럼 C 제곱은 9분의 8. 따라서 C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C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인데 이 세타가 2, 4분면 각이니까 2, 4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음수죠. 2, 4분면에서 코사인 세타는 음수가 답이 나야 돼요.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잖아. 얼싸 안고. 그치?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탄젠트 세타를 구하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분의 사인 세타. 아까 3분의 1. 분모 3 곱하고 분자에도 3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여기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림을 이해한다면 그림이 좀 계산법이 좀 더 쉽긴 해요. 직접적으로 탄젠트를 구할 수 있으니까. 식 정리 안 하고도. 자, 그럼 이 문제도 맨 위에 하나, 맨 밑에 하나 두 개 봅시다. 맨 위에, 맨 밑에. 2, 4분면 각이고 탄젠트가 다음과 같을 때 사인, 코사인의 값을 구하시오. 탄젠트가 2, 4분면이잖아요.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근데 생각해봐. 2, 4분면에서는 x좌표가 음이고 y좌표가 양이죠. 그렇잖아? 2, 4분면은 x좌표가 y좌표 양이잖아요. 그럼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보는 게 맞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느낌으로 동경 끝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1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동경을 원점에다 긋고 이걸 세타로 보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얼마냐면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정의는 사인 세타는 네, 루트 5분의 1. 코사인 세타는 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둘을 뺀 거죠.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네, 루트 5분의 3. 거기다 루트를 곱했네요. 정답은 3 이렇게 됩니다. 맨 마지막 9-3번. 이거 푸신 분 정답 얼마인가요? 그냥 얘기해. 괜찮아. 틀리면 어때요? 내가 뭘 안 하잖아. 처음 배우는데 뭐 틀릴 수도 있지. 7분의 21. 루트 21. 아, 7분의 루트 21. 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21. 현민이? 풀고 있는 중? 못 풀었고. 해보자.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느끼는 향을 봐봐. 좀 비슷한 게 많잖아. 뭔가 통분하면 뭔가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통분해 봅시다. 1 플러스 2 곱하기 S 분의 이렇게 곱하면 S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코사인이 제곱되는 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맞아요? 곱셈을 쓴 겁니다. 여기는. 그럼 1 플러스 2 곱하기 S. 요거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1. 그럼 1과 2를 더하면 2. 얘도 2, 얘도 2. 2를 묶어내요. 1 플러스 2. 이렇게 약분이 되네. 좌변은 사인 세타분의 2라고 좌변이 정리된 거죠. 그게 5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5 사인 세타가 2인 거니까 따라 사인 세타의 값은 5분의 2. 됐죠? 그래서 이거 얘기했잖아. 이런 거는 그림 그리는 게 유리해. 그림 안 보고 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식으로 풀면 귀찮아지니까 그림 그린 거 연습하세요. 사인 세타 5분의 2. 몇 사분면에 가? 2, 4분면에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럼 여기다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동경 길이 5분의 y좌표 2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럼 x좌표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써야겠죠. 이만큼이 세타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코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네, 이게 정답이죠. 마이너스 5분의 루트 21 이게 정답이 되더라.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2분의 1일 때 이건 전형적입니다. 무조건 제곱이나 세제곱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전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이 1이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그냥 제곱을 요구하는 식이에요. 양변을 제곱 하시면 S제곱 플러스 2SC 플러스 C의 제곱은 4분의 1이 돼요. 아까 말했지만 얘네들을 더하면 1이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2SC는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도 2분의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이게 1번의 정답이죠. 그럼 2번의 정답은 2번도 그래요. S 더하기 C나 S-C나 어쨌든 이렇게 합차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제곱하시면 됩니다. 얘도 어디서 나오냐면 S-C의 전체 제곱은 S제곱 마이너스 2SC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값을 알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더하면 1이고 1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여기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8분의 3. 그럼 1 더하기 4분의 3 4분의 7. 근데 이걸 제곱해서 4분의 7인 거니까 따라서 SC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인데 이제 4분면을 봐야 돼요. 4, 4분면이네요. 얼싸안고 4, 4분면은 코사인이 양수, 사인은 음수. 그럼 음수 빼기 양수란 뜻이잖아. 그럼 이건 답이 음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3번. 3번은 사인 세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이죠. 이건 근데 공식이 곱셈 공식 변형도 괜찮고 이거는 인수분해도 괜찮아요. 왜? S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하면 곱셈 공식 변형 써보면 3차 떼고 전체 세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 한 곱하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쓰고 이런 느낌이죠.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S 플러스 C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S 플러스 C가 위에 있었죠? 2분의 1이었나요? 네, 위에 뭐 있었? 2분의 1이었니? 네,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예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다시 2분의 1 됐죠? 그럼 얘랑 얘랑은 얼마니? 얘랑 8분의 1 이거는 플러스 8분의 9 16분의 2 16분의 9 그럼 16분의 1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거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값 구할 때는 인수분해보다 곱셈공식 변형을 더 많이 쓰는 이유가 곱셈공식 변형은 저랬는데 인수분해하게 되면 3차 떼고 S 플러스 C 그다음에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곱셈공식을 쓰고 인수분해 잘 안 쓰는 이유는 이거 구하겠다고 곱셈공식은 합과 곱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합도 알고 곱도 알고 제곱의 합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상관함수는 제곱의 합이 더 쉽거든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이게 얼마였죠? 1 마이너스 8분의 3 그럼 2분의 1 곱하기 8분의 5 그럼 10 뭐예요? 어떤 거? 아, 이게 마이너스였죠? 그럼 플러스가 돼요? 그럼 얘는 8분의 11 그래서 곱하면 16분의 이렇게 됩니다. 그냥 곱셈 공식 원래 주로 많이 쓰이는데 상관함수에서는 제곱 플러스 제곱의 값이 오히려 더 유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책에서는 곱셈 공식으로 풀어놨겠죠? 근데 인수분해도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4번은 저건 누가 봐도 합차죠. S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곱하기 S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그렇죠?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고 다시 얘는 또 인수분해. S제곱 플러스 C의 제곱 S 플러스 C S 마이너스 C 이렇게. 앞에 건 1이라 생략해도 되고요. 곱셈 1은. 이거 아까 구한 게 2분의 1이었고 이거 구한 거 어디 있었죠? 이건가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제곱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1번 일단 제곱이죠. 위에 있는 식을 제곱 S제곱 붙일게요.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SC 걔가 가끔 이거 제곱 안 하는 애들인데 제곱하셔야 됩니다. 양변 제곱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SC 넘어가면 9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분의 8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SC 마이너스 9분의 4 플러스 9분의 4 네, 이렇게 되겠죠. 1번 답은 됐고요. 2번 답 이번에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항상 풀이가 일정하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S와 C의 합을 구하죠. 그럼 왜 곱셈공식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기억해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요. 얘는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 곱하기 플러스 9분의 4, 4, 16 9분의 17 따라서 S 플러스 C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인데
몇 사분면각이냐면 1사네요. 네, 1사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다 양수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2번 답. 이제 3번 답. 3번. 이번에도 저는 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S-C S제곱 플러스 SC 플러스 C의 제곱. 이게 인수분해한 결과죠. 대입합니다. S-C 3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SC 9분의 4. 그럼 3분의 1 곱하기 9분의 13 27분의 1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4번. 아까는 제곱만 그러니까 4제곱만 4제곱이라 아까는 합차가 됐는데 이건 합차가 안 되네. 보세요. S의 제곱을 A라 하고 C의 제곱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치?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 그렇죠? 집어넣어봐, 이제. A가 S의 제곱이잖아요? S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S제곱 곱하기 C의 제곱. 이런 느낌인 거니까. 이거는 1이죠?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는 이 부분은 S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면 되니까. SC가 9분의 4였고 그걸 제곱하게 되면 81분의 16. 81분의 81 마이너스 81분의 32. 81분의 얼마냐 이거? 49? 이렇게 된다. 네. 약분이 안 되니까요. 뭐 이게 답이겠다. 10-2번 문제.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다음 합이 이럴 때 이거 구하랍니다. 이것도 그래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하라냐면 제곱하라는 거를 강요하고 있는 문제랑 마찬가지거든요. S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SC 얘가 2. 그럼 2SC 1 SC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치?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지? 봐봐. 이것도 재밌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것 같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탄젠트인데 그 조건이 SC,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역수라는 얘기니까 S분의 C죠. 통분 SC분의 S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얘는 SC분의 1. 여기 있네. SC 2분의 1. 2분의 1의 역수 2. 이렇게 되죠.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S와 C일 때 K값을 구하시오. 뭐 아무래도 노골적으로 합곱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4분의 1. 두근의 곱 A분의 C 4분의 K. 이게 나오면 또 노골적으로 양변을 제곱하는 걸 강요시키죠. S제곱 플러스 2SC 플러스 C제곱은 16분의 1. 2SC는 마이너스 16분의 15. 따라서 SC 마이너스 32분의 15가 됐어요.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쟤랑 같아야 돼요. 4분의 K랑 같다. 여기 8 곱하죠? 얘 8 곱해 줍시다. 그럼 32는 떨어져 나가고 8K가 마이너스 15니까 K값은 마이너스 8분의 15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거 그냥 생뚱맞게 그냥 내기 좀 애매할 때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잠깐 빌려와서 2차 방식 잠깐 빌려와서 합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유도한 문제라 앞에 거 시험을 직접 출제하기 애매할 때는 이런 것들 이제 빌려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아이고 밑에 있는 문제 중에 11-2번 2차 방정식 두근이 다음과 같답니다. 상수 K값을 구하죠. 이거 혹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런 걸 거쳐 배우면서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네모와 세모예요.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세모는 0. 이런 거 배우셨죠? 이런 것도 배웠고 물론 근각에서 관계도 배웠고
여기 맞춰놓고 이 문제를 풀어도 되고, 이런 느낌이죠? 여기다 이제 뭐만 곱하면 돼요? 2 붙었으니까.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2 네모 세모. 저 네모 세모 자리 대신에 이게 두 근이니까 얘네들 두 근, 네모 세모를 두 근으로 가지며 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예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세모의 합, 얘네들이 합치면 2 코사인 세타니까 이게 2 사인 세타니까 곱하게 되면 4 사인 세타가 되고,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s제곱 마이너스 c제곱, 여기 이거 붙죠? 이렇게 돼요. 이제 맞춰서 봅니다.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x 앞에는 개수죠? 얘가 마이너스 4랑 같은 거니까 따라서 사인 세타는 1과 같다. 됐나요? 사인 세타가 1이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0이겠죠? 당연히.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인 0과 코사인 0은 서로 하나 1 가지면 하나는 0 같고 이런 개념이니까. 이렇게. 자, K값 구하는 거죠. K값은 여기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K값 얘랑 같아야 되겠죠? K는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2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렸죠? 아마 여러분이 푼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거는 앞에서도 잠깐 했었으니까 이 풀이를 한번 봐드렸고, 아마 근과 계수의 관계를 푸는 게 더 오히려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풀이를 보여드린 것 뿐이고. 12월 달에 3번 문제. 답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1. 동의하세요? 네, 해봅시다. 다음 2차 방식 두 근이 코사인 세타랑 사인 탄젠트 세타일 때 상수 K값을 구하죠. 이번에는 근과 계수 관계를 해봅시다.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5분의 K. 그 다음에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는 A분의 C, 마이너스 5분의 3. 근데 이거는 이 식을 먼저 써먹어야 되잖아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약분하면 사인 세타가 남죠. 걔가 마이너스 5분의 3. 근데 그림 그리시면 돼요. 3, 4분면에 사인은 동경길이분의 y좌표. 동경길이 5로 잡아주고 y좌표는 마이너스 3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세타. 이 길이는 4겠죠. 그래서 맞춰 쓰면 돼요. 코사인 세타의 값은 동경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의 값은 동경길이분의 x좌표분의 y좌표.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였죠? K값 구하는 거구나. 자, 얘네를 가지고 저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C와 T를 더하라고 됐으니까 얘네들을 더해요. 그럼 5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 통분하면 20분의 16 마이너스 15 1. 얘가 마이너스 5분의 K랑 같으므로 따라서 K값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타납니다.